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뜻밖의 실언을 하며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와 러시아 연방 군대 사이에 완전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실수로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이런 표현은 분명히 계획되지 않은 것이었고 이는 사실상 러시아가 이제 전선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경제 포럼 연설 중에 전선에 대해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공개 서한에 대해 공격적으로 답변하며 러시아는 군사적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직접 만남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과 젤렌스키 사이에 일정한 소통 채널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무심코 털어놓았습니다. 푸틴에 따르면 한 사업가가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오가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업가의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바로 로만 아브라모비치였습니다. 저는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상트페테르부르크 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정말 많은 흥미로운 말을 했지만 대체로 그의 모든 발언은 선전용으로 준비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순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뜻밖의 무심코 말을 흘렸습니다. 가벼운 예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갑자기 러시아 경제가 실제로 붕괴했다고 인정했지만 곧바로 유럽에서 수년간 이어져 온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리 심각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는 젤렌스키의 러시아 독재자 나이에 대한 발언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은 들어보세요. 세계에는 더 나이 많은 대통령들도 있고 그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몇 가지 주목할 순간이 있었습니다. 즉,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본회의 세션 중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미국과 유럽 대표들을 초대해 마치 실제로 청중과 소통하는 듯한 보여주기식 행사를 벌였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는 미국 미술위원회 위원장 로드니 밈스였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를 전하며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칭찬했습니다.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루마니아의 유럽의회 의원 디아나 이오바노비치 시샤케가 연설했는데 그녀는 극우정당 SOS 루마니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업적이 유럽연합 전체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상기시키자면 시샤케는 자신의 고국에서 형사사건이 제기됐다는 점입니다. 홀로코스트 부정과 전범 미화 등 11개 조항에 따라 형사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른바 서방 대표로는 오스트리아 전 외무장관 카린 크나이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춤춘 인물이며 이후 로스네프트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그녀는 완전히 러시아로 이주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연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나이슬은 단순히 블라디미르 푸틴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푸틴에게 무인기와 전선의 새로운 현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정말로 러시아의 방공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크라이나에는 들어보세요. 아예 방공망이 없지만 러시아에는 방공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크나이슬의 질문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그의 치밀하고 명확한 잘 짜여진 이야기가 갑자기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인용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 질문을 하셨으니 제가 답하겠습니다. 전장에서는 대체로 균형이 이루어져 있고 일부 구역에서는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거리 항공, 즉 이런 종류의 항공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사실 만약 우리가 제때에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역량을 강화했다면 그것이 그렇게 클 위협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저공비행하고 느리게 나는 목표물들입니다. 물론 이제는 제트 엔진이 달린 무인기도 등장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원칙적으로 군사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선정가들은 의자에서 초조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다시 한번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장에서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균형이란 완전한 평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등호와 같습니다.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원한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를 균형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푸틴은 그래, 지금 전장은 균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위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역, 몇몇 지역에서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어제만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는 모든 방향에서 공격을 하고 있었고 어디서나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지만 러시아는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 제때의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런 피해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러시아에서 지난 26년 동안 모든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리가 제때 적절히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블라디미르 푸틴 자신도 본인이 실수로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젤렌스키의 공개 서한에 대한 논평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마치 진짜 상트페테르부르크 뒷골목의 양아치처럼 상대방에게 달려들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푸틴은 이 편지의 어떤 대목에 크게 발끈했습니다. 그는 자랑하고 웃고 빈정거리기도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푸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는 그래도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제 나이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나이에 대해서는 모두가 생각해야 합니다.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능력과 일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은 결국 자신이 이미 노인이고 이미 약해졌다는 점에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젤렌스키와 비교하면 그는 약해진 노인이고 그 점이 그를 건드린 겁니다. 푸틴은 젤렌스키 편지에 무례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편지의 목적이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게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독재자인 그는 젤렌스키와 만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만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목적은 우리의 진격을 막는 것이지만 우리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젤렌스키와의 만남 전에 갈등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푸틴의 답변에 대해 완전히 논평하진 않겠습니다. 그는 그래, 그 편지 말인데 그건 종이 한 장이야. 페스코프가 그걸 줬어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에 대한 그의 전체 답변이 잠깐만 생각해도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는 10분 넘게 그저 그런 종이 쪼가리가 왔다고 전혀 신경도 안 썼다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독재자의 말에 따르면 어떤 러시아 사업가가 5월 21일 키예프에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만났고 푸틴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사업가에게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의원 알렉세이 곤차렌코는 자신의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 사업가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바로 5월 21일 키예프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들도 바로 아브라모비치가 키예프에서 모스크바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암시했습니다. 2022년 봄, 아브라모비치가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에 직접 참석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크렘린에서는 그가 모스크바와 키예프 사이에 특정 연락을 담당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대표단의 공식 구성원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키예프에서는 아브라모비치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매우 효과적인 중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의 이름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소위 협상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비공개 명령으로 아브라모비치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러시아 공식 대표의 지위를 부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모비치 본인은 이를 부인했지만 미국은 당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다른 러시아 재벌들에게는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모비치 본인에게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브라모비치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말아달라고 워싱턴에 직접 요청한 사람이 바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사업가가 협상에서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협상과 관련해서 아브라모비치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